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AWS 계정을 관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설정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중간 관리직에 있는 분들 혹은 팀장분들 이렇게 이런저런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이 AWS 계정 내에 여러 세세한 설정들을 건드리기 마련인데요. 또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세세한 설정 변화들이 추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AWS 내에서 이런저런 설정이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수많은 설정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관리자가 아닌 일반 유저를 위한 IAM 그룹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룹의 IAM 관련 행동을 금지하는 IAM 금지 정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지 정책이 붙어 있으면은 여기 들어있는 일반 유저 그룹은 IAM과 관련된 액션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IAM 금지 정책을 그룹에서 삭제했을 때 제가 자동으로 이메일을 받는 솔루션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지 정책의 목표 하나가 관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가 이 금지 정책을 이 그룹에서 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뗐을 때 제가 자동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WS에서 어떤 액션이 발생했을 때 알람을 받는 아키텍처는 이벤트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AWS 여러 서비스는 그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요. 네, 이런 이벤트들을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을 해서 잡고 이걸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EBS 상태 변경이라든지 EC2 상태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된다든지 스냅샷 혹은 코드 커밋의 경우에는 코드 커밋은 AWS의 Git 서비스죠. 네. 코드 커밋에 코드가 커밋된다든지 풀 리퀘스트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콘솔에 누군가가 로그인 한다든지 어떤 특정 리소스에 태그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여러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이벤트를 가지고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서 이거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규칙을 통해서 뭔가 액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SNS를 예를 들었죠.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람다를 실행시켜서 메신저로 받아본다든지 이메일로 전송을 받는다든지 외부 서버에 심지어 HTTP로 날려서 그걸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러스를 통해서 S3 로그를 저장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이벤트를 잡아다가 뭔가 대응 액션을 수행한다는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람다를 통해서 자동으로 픽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리소스 태그가 변경됐을 때 이 호출을 통해서 람다를 통해서 변경된 리소스 태그를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버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종의 이벤트가 돌아다니는 커다란 일종의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AWS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유저가 생성되고 EC2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 중에 제가 원하는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잡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제가 원하는 이벤트가 딱 걸렸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 SNS라든지 람다라든지 SQS 이런 식으로 대응 액션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많은 이벤트들 중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만 딱 골라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벤트 패턴 매칭인데, 이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브릿지 규칙인데요. 이벤트 브릿지 규칙은 AWS 안과 밖에서 생성된 이벤트에 반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안과 밖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WS 안뿐만 아니라 제가 커스텀으로 밖에서 온프레미스든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든 해서 발생된 이벤트에도 대응할 수가 있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AWS 안에서의 이벤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양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SNS, SQS, 심지어 EC2를 시작하거나 정지하거나 리부트 시킬 수도 있고요. 람다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궁무진하게 많은 액션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패턴 매칭은 무엇이냐 하면은 받은 이벤트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이벤트만 선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의 키 중에 특정 값에 대해서 매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따가 볼 이벤트 패턴 매칭인데요. 요거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은 이벤트 소스는 IAM에서 와야 되고, 네, 리퀘스트나 된 파라미터 중에, 네, 제가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기억하시죠? 그룹에서 특정 정책이 분리되었을 때 알람을 울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분리되었는지 ARN으로 선별하고, 어떤 그룹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룹명을 명시하고, 어떤 이벤트, 네, 딜리트 그룹 폴리시가 삭제됐거나 디태치 됐거나, 네, 이렇게 자세하게 조건을 명시를 해서 이거가 모두 만족하는 이벤트 패턴에 대해서만 내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JSON 형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트레일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지 리전, 어떤 이벤트 버전, 뭐 어떤 유저, 누가 이 이벤트를 발생시켰는지 ARN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된 시간, 이벤트명, 뭐 IP 어드레스, 어떤 에이전트를 썼는지 이런 게 다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유형이 있는데 이 이벤트 유형은 뭐냐면은 패턴을 매칭하는데 소스로 사용할 이벤트의 종류예요. 그래서 서비스별로 지원하는 이벤트 유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EC2의 경우에는 EC2의 상태가 변경됐다든지 뭐 정지에서 시작으로, 시작에서 정지로, 뭐 종료로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스냅샷 생성이라든지 네, 미리 지정된 이벤트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유형은 이제 각 서비스별로 AWS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벤트 종류들이 있고요. 뭐 상태 변경 이벤트, 오토 스케일링 이벤트, EBS 이벤트, 미리 지정된 이벤트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해보겠지만 이벤트 브릿지에서 이제 패턴을 매칭할 이벤트 유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보시면 이건 EC2인데 EC2 스포 인스턴스 리퀘스트가 뭐 완료됐을 때 이벤트, 아니면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EC2 인스턴스가 스테이트가 상태가 변경됐을 때 이벤트, 네, 볼륨에 관한 이벤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이제 그룹에서 정책이 폴리시가 네, 디태치 됐을 때, 떨어져 나갔을 때 알람을 받고 싶을 때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없어요. 네, 이게 IAM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목록인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AWS API 콜 via 클라우드 트레이밖에 없고 다른 이벤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룹 정책이 변경되는 이벤트를 감지하는 유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로 감지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아까 보셨던 AWS API 콜 via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리 지정된 이벤트 외에 상황을 처리할 때 사용하고요.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를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로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면은 그걸 이벤트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은 AWS에서 발생하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벤트로 처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당연히 클라우드 트레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AWS의 모든 액션들을 이벤트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버스에다가 그 미리 지정된 이벤트가 아니라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네, 로깅된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액션들이 로깅이 되잖아요. 이런 액션들을 로깅한 거를 이벤트로 만들어서 이 이벤트 버스에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중에 원하는 이벤트를 캐치를 해서 규칙을 통해서 액션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고요. API 호출을 하면은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네, AWS API 콜 via 클라우드 트레일로 이제 액션을 발생시키고 이거를 규칙에서 캐칭을 해서 제가 원하는 거,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메일을 받아볼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정책 변경 이벤트에 대해서 패턴 매칭을 할 건데 이벤트명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딜리트 그룹 폴리시나 디태치 그룹 폴리시, 네, 둘 중 하나를 이제 제가 매칭을 찾을 거고요. 그룹 네임은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노멀 유저 그룹이라는 그룹명으로 찾을 겁니다. 그리고 폴리시는 제가 deny access to IAM이라는 폴리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요 조건이 네, 요 둘 중 이벤트 하나이면서 네, 노멀 유저 그룹에 관한 이벤트이면서 그 이벤트에서 디태치된 네, 떨어져 나간 정책이 deny access to IAM일 때 네, 액션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입력 변환기인데요. 입력 변환기는 뭐냐면은 이벤트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전달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는데 저희는 SNS를 쓸 건데 이메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메일의 내용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라면은 여기 이벤트가 있죠. 이 이벤트에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명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detail. 이벤트 네임. 그러면은 detail. 쭉 내려서 이벤트 네임.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고, 예. 그래서 쭉 하고 어떻게 하는데 유저. 예를 들어서 유저가 누가 했냐, 누가 이 액션을 발생시켰냐를 따지려면은 유저 아이덴티티인데 이거는 유저 아이덴티티는 detail.useridentity.arn detail.useridentity.arn 요 내용을 여기다 넣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읽기 힘든 이 이벤트 JSON으로 된 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풀어 쓰는 개념으로 스트링을 구성을 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볼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룹 정책이 삭제되었을 때 클라우드 트레일 로깅이 되고 이게 이벤트 전환이 돼서 규칙을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이벤트 패칭 매칭을 통해서 원하는 이벤트를 찾고 여기서 이제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입력 변환키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포함된 스트링을 만들어서 아마존 SNS로 호출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메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클라우드 트레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 서치바에서 클라우드 트레일을 치시면 클라우드 트레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좌측에 추적을 누르시면은 현재 활성화된 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하나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다라면은 추적 생성을 누르시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름이랑 KMS 키만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바로 추적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컨드 트레일 그리고 KMS는 세컨드 트레일 KMS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요걸 선택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통해서 본 로그들을 클라우드 와치로 볼 수 있는데 디버깅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벤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데이터 유형, 인사이트 이벤트, 관리 이벤트가 있는데 관리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S3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이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번 셀스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읽기 쓰기를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추적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 트레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생성을 안 시킬게요. 이게 됐으면은 두 번째는 SNS 토픽과 서브스크립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메일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SNS를 만들 거고요. 먼저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들어갑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이 모든 거는 서울 리전이 아니라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해야 돼요. 이 IAM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서비스라서 각 리전별로 이제 서비스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죠. 따라서 이제 주요 내용은 버지니아 북부에서 활동이 되기 때문에 버지니아 북부를 선택하셔서 그 이벤트 브릿지 알람이라든지 SNS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선 저는 일단 버지니아 북부에 볼게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하나 만들게요. 이 주제를 주제를 생성을 하고요. 표준을 만들게요. 이름은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표시 이름은 선택사항이죠. 알아서 하고요. 액세스 정책은 나중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됐고 다 주제를 생성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주제를 구독을 해서 이 주제로 날라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구독을 생성합니다. 구독 토픽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제 요게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구독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게 뜰 테니까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가능하죠. 일단은 이메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여러분의 이메일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제 이메일을 제 테스트용 이메일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적고요. 나머지를 구독을 생성을 하면은 요 이메일로 여러분께서 직접 가가지고 컨펌을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메일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입력하신 이메일로 아마 뭔가가 전송이 됐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크릿 모드로 가서 지메일 제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네. 메뉴에 보면 AWS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써요. Subscription Confirmation. 그래서 여기서 이메일을 너한테 보낼 건데 보내도 되니? 응,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누른과 동시에 저는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메일을 보는 걸 확인할 거기 때문에 요청은 잠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료가 됐죠. 자, 이제 이벤트 브릿지로 갑니다. 네. 이벤트 브릿지를 가셔서 네, 좌측에 보시면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네, notify and group policy detached.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름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패턴 자체는 사용자 지정 패턴을 사용할 건데 일단은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패턴을 해놓으면 미리 완성된 게 있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AWS 그리고 IAM에서 이벤트용은 API 콜 BI 이렇게 하면 만들어줬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편집을 누르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거는 아까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보셨다시피 요거예요, 요거. 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스는 네, 폴리시라는 이거고요. 요 내용은 제가 별도로 그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공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폴리시 AR은 좀 다르겠죠. 네, 계정 번호가 다르겠지만 요거는 센스 있게 네,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는 소개 드렸었죠. 여러분이 하실 때는 네, 제가 공유 드린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패턴을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데 이제 대상 선택. 이 이벤트를 감지했을 때 뭘 할 것이냐. 대상은 SNS 주제. 아까 만들었죠?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네, 됐고요. 저장. 네. 그리고 생성을 누르시면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대로 생성이 됐는데 제가 깜빡 빠뜨린 게 있어요.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력 구성을 누르시면은 입력 변환기를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 이대로 그냥 제가 메일을 보내면은 이벤트 아까 보여드린 엄청나게 장황한 JSON이 그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뭔 이벤트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 변환기를 통해서 지금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네,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력 변환기 역시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제가 공유드린 입력 변환기 그거를 가지고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이벤트에서 이벤트 네임이라든지 그룹 네임 혹은 폴리시명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이런 식의 네, 스트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업데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잘 동작을 하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가 IAM을 갑니다. 네, IAM을 가서 제가 네,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유저는 없고요. 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네, 권한에서 제가 정책을 이미 하나 달아놨죠. Deny Access to IAM이라는 정책을 달아놨는데 요거를 제가 제거해 볼게요. 제거를 하면은 네, 이론대로라면은 저희가 한 게 모두 잘 됐다면은 제거를 한 즉시 네, 잠깐은 기다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메일이 가야 됩니다. 한번 이메일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존의 창을 불러서 네. 아, 이메일이 왔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정책 변경 알람 네, 디태치 그룹 폴리시 노멀 유저 그룹에서 정책 요게 네, 변경이 됐다. 누가 했느냐? 네. 저는 어심롤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요 아이덴티티를 가진 주체가 요 정책 변경을 트리거했다라고 알람을 보낼 수가 있죠. 네. 저는 간단하게 이메일만 보냈는데 실제라면은 뭐 슬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텔레그램 아니면 뭐 팀즈라든지 여러 가지 메신저 툴로 받아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요 액션을 통해서 뭐 푸시 알람 받아가지고 팀원들한테 공유한다든지 관리자한테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 액션을 통해서 이 디태치 액세스 투 IAM 폴리시를 자동으로 다시 달아준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그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알람을 받아다가 네, 이거를 액션을 받아봤어요. 참고로 네, 여기서 제가 요 입력 변환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의 이벤트를 받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일치한 이벤트 이렇게 하고 원래 이게 디폴트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떤 내용이 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다시 권한을 정책을 연결하고요. 연결했다가 다시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오느냐? 네, 이렇게 옵니다. 네. 아까 이벤트 전체가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요 이벤트 전체가 오는데 요렇게 보는 거보다는 좀 낫겠죠. 네, 요렇게 보는 거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렇게 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텍스트가 훨씬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력 변환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스트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벤트 설정을 통해서 설정이 변경되었을 때 알람을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일일이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알람 설정을 해야 하나요? 네. 여러분께서 설정하고 싶은, 알고 싶은 설정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할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규모가 큰 계정이라면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설정 값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 변경에 대해서 일일이 또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땐 AWS config가 있습니다. AWS config는 AWS 리소스 구성을 측정, 감사,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원하는 구성 기준으로 기록된 구성을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리소스의 설정 값을 저장해 놓고 여기서 변경될 때마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다시 고친다든지 알람을 준다든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나리오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AWS config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벤트 처리의 관점에서 리소스 설정 값이 변경되었을 때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AWS config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AWS 리소스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